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연자분은 군 제대 후 대학교에 복학하셨는데요. 복학하자마자 세운 계획이 있으셨대요. 바로 여자친구 만들기. 남자분들 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평소에는 전혀 관심도 없던 수화 동아리에 가입하신 거예요. 예쁘고 착한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요. 근데 현실은 냉혹했죠. 동아리에서도 별 성과가 없었고 자연스럽게 동아리 활동도 뜸해지면서 취업 준비에 매진하고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반기에 새로 들어온 새내기 한 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지연 씨였는데요. 사연자분 말씀으로는 딱 본인이 생각하던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분이었다고 하세요. 예쁘고 착하고. 다가가고 싶은데 마땅한 기회가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기회가 왔어요. 여름방학에 동아리에서 농아 여름 캠프 봉사활동을 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지연 씨도 참가한다는 말에 사연자분도 바로 신청했대요. 주변 동기들이 야, 너 여자친구 때문에 봉사 가는 거지? 하고 놀려도 전혀 안 들렸대요. 2박 3일간의 봉사활동이 끝나고 일행은 근처 계곡 펜션을 잡아서 뒤풀이를 하기로 했어요. 봉사활동 내내 사연자분은 틈틈이 수아를 도와주면서 지연 씨와 겨우 이름을 나누는 정도만 하셨대요. 그래서 이 펜션 뒤풀이를 마지막 기회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계곡 근처 산에 위치한 펜션이었어요. 그런데 인원이 예상보다 좀 더 늘어나서 펜션을 하나 더 빌리려고 직원에게 문의를 했는데요. 직원분의 반응이 좀 이상했대요. 하나가 더 있기는 있는데 빌려주기 좀 애매한 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행이 그럼 예약 취소하고 다른 데 가겠다고 하니까 직원분이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고 결국 청소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반값에 빌리기로 하셨대요. 돈 없는 대학생 입장에서는 완전 횡재잖아요. 술이랑 고기를 더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다들 신이 났대요. 안내를 받아 올라가 보니 기존 펜션보다 한 단계 위쪽에 자리 잡은 독채 펜션이었어요. 나무에 가려서 밖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고 아래 펜션과도 제법 떨어져 있었대요. 막상 가보니 생각보다 깨끗해서 따로 청소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고요. 남자들은 이 위쪽 독채를 쓰고 여자들은 아래 펜션을 쓰기로 했어요. 짐을 내려놓고 있는데 안내해준 직원분이 키를 건네면서 한마디를 하셨대요.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전자제품 사용법도 설명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뭔가 주저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밤에 너무 늦게 돌아다니지 말라고요. 사연자분이 왜요? 귀신이나 호랑이라도 나오나요? 하고 농담을 던졌는데요. 다들 웃음이 터졌지만 직원분만은 표정이 굳어 있었대요. 어두우면 다칠 수 있고 길도 험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셨는데 끝내 뭔가 찜찜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해요.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죠? 그렇게 신나는 뒤풀이가 시작됐어요. 아래 펜션 뜰에서 고기 파티를 마친 남자 7명은 남은 술을 마시러 위쪽 독채로 올라갔고 같은 기수 여자 동기 선영 씨와 미주 씨도 합류했어요. 나무에 반쯤 가려진 채 달빛 아래 서 있는 펜션이 꽤 으스스하게 보였대요. 거실에 자리를 잡고 술자리가 시작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후배 남철 씨가 사연자분에게 대뜸 이렇게 말했대요. 너무 티가 나는 거 아니냐고, 지연 씨 때문에 봉사 온 거 다 안다고요. 그 말에 사연자분 귀까지 빨개지셨대요. 주변에서 다들 웃으면서 맞다고 거드는 통에 혼쭐이 났다고 하네요. 남철 씨가 밀어드릴 테니 긴장하세요. 벌써부터 들이대는 놈들 많던데요? 하고 멍청스럽게 말한 바람에 사연자분은 얼굴이 더 빨개지셨고 다행히 다른 동기가 화제를 돌려줘서 겨우 그 대화에서 벗어났대요. 불도 끄고 무서운 얘기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으스스한 분위기에 장난기가 발동한 동기 민규 씨가 선영 씨와 미주 씨를 깜짝 놀래킨 거예요.
선영 씨가 야, 갑자기 뭐야? 하면서 민규 씨 어깨를 가볍게 한 대 쳤는데 그 순간 민규 씨 표정이 이상해졌대요. 방금 밖에서도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도 들었다고 하는 와중에 그때였어요. 똑, 똑, 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 오는 새벽에 이 외진 곳까지 다들 온몸에 소름이 돋았대요. 아무도 선뜻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또 두드리는 거예요. 탕, 탕, 탕. 그때 후배 남철 씨가 용감하게 나서서 문을 열었는데요. 밖엔 아무도 없었대요. 남철 씨가 허탈하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문이 다시 열리면서 세 사람이 들어왔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1명, 여자 2명이었는데요. 야간 산행을 하다가 갑자기 비를 만나 길을 잃었고 이 펜션이 보여서 찾아왔다고 했대요. 사연자분 일행은 이불도 내주고 맥주도 나눠 마시며 금세 어울렸어요. 근처 다른 펜션에 묵고 있던 대학생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비가 그칠 기미가 없으니 선영 씨와 미주 씨는 걱정이 됐겠죠? 아래 펜션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어쩌냐니 새로운 일행 중 여자분이 괜찮아요. 비 그치면 알려드릴 테니 여기서 주무세요 하고 제안을 했대요. 새벽에 술까지 마셔서 다들 슬슬 졸렸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생겨요. 새로운 남자분이 자꾸 보일러를 틀자고 하는 거예요. 비가 오니 춥다고, 이불도 부족해 보인다고, 새벽엔 찬바람 불 거라고요. 여름 뒤풀이 자리에서 보일러 이야기가 나온 거죠.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듣다 보니 좀 추운 것도 같아서 결국 보일러를 켰대요. 여자들이 작은 방으로 들어가고 사연자분이 뒷정리를 마치고 거실에 누우려는데요. 알코올의 힘을 빌린 용기가 솟구치는 거예요. 이 비 오는 밤에 지연 씨에게 마음을 고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은 거죠.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연자분에게 소파에 앉아있던 새로운 세 사람이 말했대요. 왜 일어나냐고, 어서 자야 한다고요. 아래 여자 동기들을 데려다 주러 간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내일 가라고, 비가 오지 않냐고 자꾸 자리에 눕히라는 거예요. 사연자분은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대요. 세 사람이 하나같이 자라고 권하는데 그게 단순한 권유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거기다가 분명 조금 전까지 술을 마시던 친구들이 언제부터인지 다들 죽은 듯이 자고 있으니까요. 사연자분은 반쯤 패닉 상태에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비를 손으로 막고 달리다가 문득 이상한 걸 느꼈대요. 비가 오지 않고 있었어요. 아까부터 분명히 들리던 빗소리, 창문을 두드리던 빗줄기. 근데 하늘에는 올라올 때와 똑같이 달이 떠 있는 거예요. 빗물 한 방울 없이요. 정신이 번쩍 든 사연자분이 펜션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이미 현관문이 잠겨 있었고 비밀번호를 몰랐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깨웠죠. 친구들이 흐느적거리며 일어나는데 다들 가벼운 두통을 호소했대요. 다들 어안이 벙벙한 사이 남철 씨가 직원에게 전화를 했고 직원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바들바들 떨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행 전체를 아래 본관으로 들여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직원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3년 전 여름 그 독채 펜션에 남자 1명, 여자 2명이 묵었는데요. 무슨 이유였는지 그 비 오는 여름밤에 보일러를 켰고 당시 설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보일러에서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와 세 사람이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독채는 아무에게도 빌려주지 않는 방이 된 거고요. 사연자분은 이렇게 마무리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겪은 일은 모두 꿈이었을까요? 그리고 보일러를 누가 켰을까요?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보일러를 켠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